There was a boy. The boy's world was full of warmth. The boy liked this good-natured world and wondered how he got there. The boy's mom and dad said, "You are from our hearts. We split our hearts in half and combined them into a piece of jewelry. And amidst the glistening of the stone, you rose like a seedling." It was a day when all sounds were particularly loud. The sounds of the wind, the shooting stars, and the fluttering wing of a rooster rang loudly in the boy's ears. The boy thought the thumping sounds were similar to that of the beating heart. The shiny seedling has spread into everyone's heart and become a beacon for the future. Under the warm light, the famil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림을 보는 순간 눈길을 끄는 마력이 있습니다. 동화 같은 그림이지만 볼수록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느끼는 묘한 그림이죠. 미술시장 불황에도 전시 때마다 품절 사태를 보이는 화가 문형태 작가의 동화 같은 작품들에 우리는 왜 열광을 하는 걸까요? 마치 피노키오가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이 그림은 최근 국내 미술시장의 완판남 또는 블루칩 작가 문형태의 그림입니다. 최근에 젊은 작가들이 디자이너 출신들이 많은데요. 문형태 작가도 역시 디자이너로 첫 사회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어렵고 지루한 현대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밝힐 국내의 가장 핫한 화가들 중에 세 번째 편으로 문형태 작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동화 같은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문형태 작가.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의 완판 작가로 알려져 있는 문형태 작가가 과연 어떤 작가이고 그의 작품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특히 그의 작품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태 작가는 조선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웹 디자이너와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가 화가로 전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2008년 개인전을 열면서 전업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자 바로 주목받아 이듬해 서울 오픈 아트페어 10대 작가, LA 아트쇼에서 어메이징 아티스트로도 뽑혔습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 홍콩 등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며 가난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앞에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판매하던 그는 2008년 어렵게 연 첫 전시 후에 지금껏 개인전만 35회를 치렀고 그 많은 전시에 내놓은 작품 대부분이 팔렸다고 합니다. 완판 작가라는 별칭이 붙게 된 이유죠. 흙을 바른 바탕에 유화물감을 겹겹이 올려 색을 칠하는 방식이 바로 문형태 작가의 작업 방식인데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만의 질감을 물씬 풍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사포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물감 밑으로 흙이 누렇게 번지는 특유의 색감이 정겹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처럼 단순한 선으로 완성한 그의 작품에서 피카소와 샤갈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 문형태표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그가 9년간 35회라는 개인전을 치른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작업의 양과 속도입니다. 인터뷰에 보면 그는 이에 대해 세어보니 작년엔 완성한 작품이 400점이 넘더군요. 매년 365점은 더 그렸을 겁니다. 제 능력에 대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끊임없이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한 답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순수하게 붓질하는 시간이 8, 9시간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림에 들어갈 내용을 구상하는 데 할애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의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작품 산타클로스에는 흰 수염이 나고 풍채 좋은 산타 할아버지 대신 깡마른 소년이 등장합니다. 마치 뚜껑이 열린 것 같은 머리엔 작은 소녀가 거꾸로 처박혀 있죠. 문형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톱이 자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들로 느리게 진행되죠.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소소한 사건과 생각이 저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마치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문영태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업 목표를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소년의 머리로 들어가는 작은 소녀처럼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듯 그의 동화 같은 예쁜 그림들은 그다지 예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외관적 특징과 내면적 특징이 선명한데요. 우선 외관적인 면에서는 앞서 소개한 우구건이나 김선우의 대작과는 달리 작은 크기의 그림들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 그는 엄청난 다작을 합니다. 문작가의 특징들을 보면 우선 동화책에서는 나올 법한 화사한 색채가 눈길을 끌고요. 피카소를 떠오르게 하는 그의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내면의 감정을 드러낸 듯한 해체된 안면 묘사가 피카소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촉감적 질감을 부각시키는 마티에르 기법이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담고자 하는 내면적인 메시지는 어떤 것들일까요? 그냥 얼핏 보면 동화책 속에 예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송곳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로 읽혀지시나요? 다이아몬드 작품은 보는 순간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그깟 손가락이 아니라 보름달 같은 여자 얼굴에 다이아 반지를 왕관처럼 씌워줍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보이고 여자는 마치 자신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에 취해 있는 듯 하죠. 얼핏 보면 행복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에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모든 결핍된 것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을 풍자한 면이 있고 저런 혜택을 주거나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우리들을 반대로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만화 같고 동화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미술시장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다이아몬드처럼 컬렉터들의 욕망을 건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작가의 2018년작 다이아몬드는 4천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고 싶다는 마법이 걸릴 정도로 전시만 열면 문영태의 그림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간다는 갤러리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또 다른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유니콘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보기엔 극히 귀엽고 예쁘고 밝은 그림으로 사랑까지 느껴집니다. 작가는 작업을 하면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자주 생각하곤 하는데 금전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외로움, 고독함들과 같은 그런 가난함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난함의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을 생기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2017년작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냥 보면 귀여운 소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데요. 우선 머리가 열려있고 정체불명의 작은 소녀가 거꾸로 머릿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 작품이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작품의 상단에 산타클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사 같은 존재죠. 시간과 장소를 불구하고 산타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전달 상징이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마치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듯한 점은 무엇인가 희망의 믿음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그림을 보자 결론이 나옵니다. 얼굴은 전혀 행복하거나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표정입니다. 무언가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표정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이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알던 산타클로스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였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작가가 던지는 슬픈 메시지였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전해지는 풍습을 이어오는 것이 크리스마스였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작가의 은유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귀여우면서도 불편한 그만의 작품들을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의 작품을 여러 보다 보니 그의 작품이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예를 든다면 스타일이나 컨셉 면에서 본다면 피카소나 조지 콘도 같은 입체파 화가들의 화풍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얼굴은 옆으로 본 시각, 앞에서 본 시각들이 혼존합니다. 그런데 색상을 본다면 마치 마크 샤갈의 컬러 팔레트를 연상하게 합니다. 붉은색이 많지만 더 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과감하게 쓰는 것이 샤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만화 같은 표현 스타일이 현대적 터치로 표현됩니다. 마치 동화인지 만화인지 그것이 구분이 가지 않죠. 그는 작업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그리지 않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즉흥적으로 끄적거린다고 표현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마판남이라는 별명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팔릴 만큼 인기 절정의 화가이지만 기자가 하는 질문에는 간단하게 답합니다. 작품의 메시지요?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그에게 시간과 예산이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뜸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제게 그런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에 투자할 겁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란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라는 마지막 말에 사람들은 그가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다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